안녕하세요. 자기주도 영문법 파트 1 제16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영문법 기초 16번째 시간인데요. 일반 동사의 의문문 그리고 조동사의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에 의문문 만드는 법을 공부할 건데요. 이렇게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의문문을 만들려면 문장 맨 앞에 그 일반 동사의 수와 시제를 실어서 do, does, did를 씁니다. 자, 일반 동사가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단수 동사이면 does를 쓰겠죠. 그리고 이 일반 동사가 과거 시제이면 did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일반 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반 동사의 수와 시제를 실어서 문장 맨 앞에 do, does, did 요것 중에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는 그 일반 동사의 수와 시제를 요 do, does, did에서 다 실었기 때문에 일반 동사는 수와 시제를 다 빼고 동사 원형을 뒤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예문을 보면 아주 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You study English. 당신은 영어를 공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의문문으로 만들면 당신은 영어를 공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study가 공부하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 do를 써서 Do you study English? 라고 하면 당신은 영어를 공부하느냐? 라는 의문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문장은 She has a watch. 그 여자는 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she라는 그 여자가 바로 3인칭 단수이죠. 그리고 이 has라는 것도 가지고 있다라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have를 쓰지 않고 has, 즉 단수 동사를 썼습니다. 이렇게 일반 동사가 단수 동사가 되어 있으면 단수 동사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의문문을 만들 때 do를 쓰지 않고 does를 씁니다. does를 문장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she 쓰고 그 다음에 단수 동사라는 것은 여기 does에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단수 동사라는 것을 일반 동사에서 지워버리면 다시 동사 원형 have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의문문이 Does she have a watch?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문장은 이제 과거 시제가 나와 있죠. You studied English. 당신은 영어를 공부했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과거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제를 뺏어와서 do가 아니라 did라는 do의 과거형을 이렇게 did라고 문장 맨 앞에 씁니다.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 이 studied라는 과거 동사는 과거라는 것을 did에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studied에서 과거 시제를 빼버리면 다시 동사 원형이 남겠죠. 그래서 did you study English? 이렇게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문장 맨 앞에 do, does, did 이렇게 일반 동사의 수와 시제를 실어서 do나 does, did를 쓰고 원래 있던 그 문장의 일반 동사는 수와 시제를 빼버렸기 때문에 do, does, did에서 수와 시제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 일반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바뀐다. 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방 요 문장에서는 의문사라는 게 없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비동사의 의문문 할 때 공부했었죠. 의문사라는 게 있는데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그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낸다는 것이 또 의문문의 특징입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낸다.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When did he come? 이라고 하면 그는 언제 왔었느냐, 그 사람이 언제 왔었느냐라는 뜻인데요. 이런 의문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먼저 평서문을 보겠습니다. 자, 평서문에 보면 he came when 이라고 했죠.
자, when이라는 단어는 언제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의문사는 원래 의문문에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he came when, 그가 언제 왔다, 이런 식의 문장은 실제로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when이 의문사이기 때문에 의문문에 써야 되지 이렇게 평서문에는 원래 안 쓰겠죠. 그렇지만 이런 문장의 평서문은 바로 요겁니다. 그 사람이 언제 왔다인데, 요 문장을 이제 의문문으로 고치려면 이게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인데다가 came은 과거 동사죠.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did를 쓰는 겁니다. did를 쓰고 he 쓰고 came은 이제 동사 원형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did he come인데, 이렇게 의문문이 되고 나면 의문사는 의문문에서 의문사를 맨 앞으로 뺀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던 when이 문장 맨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when did he come 이라는 이런 문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She lives where. 그 여자는 어디에 산다 라는 뜻인데, 역시 where는 어디에라고 장소를 물어보는 의문부사이죠. 이렇게 의문사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문장도 평서문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겠죠. where 같은 단어도 when처럼 의문문에서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여자는 어디에 산다 라고 하는 이런 평서문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이 평서문에서 lives라는 것은 일반 동사이긴 한데 she가 3인칭 단수라서 단수 동사로 live 뒤에 s를 붙인 겁니다. 이렇게 단수 동사에 일반 동사가 있는 경우는 의문문을 만들 때 단수 동사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do를 쓰는 게 아니라 does를 쓴다고 했죠. does의 이 es가 단수 동사라는 의미겠죠. does를 쓰고 she 쓰고, 그 다음에 이제 does에서 단수 동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lives에서 이 s는 단수 동사라는 의미의 s는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온 겁니다. 그래서 does she live라고 해놓고 보니까 의문문이 된 거죠. 이제 의문문이 되었을 때는 의문사는 문장 맨 앞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where does she live? 그녀가 어디에 삽니까? 라는 의문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요런 문장이 의문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요런 문장도 있습니다. You love whom? 당신은 누구를 사랑한다. 자, 이 who라는 단어는 인칭 대명사처럼 격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who는 주어 자리에 쓸 때는 who지만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쓸 때는 whom이라고 목적격이 주격하고 조금 달라집니다. 인칭 대명사가 원래 주격, 목적격이 바뀌는데 이 의문 대명사 중에서 who도 인칭 대명사처럼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달라지죠. who, whose, whom 이렇게 바뀝니다. 자, 당신은 누구를 사랑한다.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who가 아니라 whom이라고 썼습니다. 자, 역시 whom도 의문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문장을 만들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이런 문장이 있는데 역시 love, 사랑하다라는 뜻의 이 love가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를 썼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love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의문사 whom이 문장 맨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맨 앞으로 왔는데 목적격이라 하더라도, 자, 이 문장에서 love의 목적어가 whom이죠. 그래서 목적격인 whom을 써야 되지만 이 whom이라는 것이 의문사라서 문장 맨 앞으로 왔을 때는 whom에서 이 m자를 빼서 주격처럼, 주격은 아니지만 whom에서 m자를 빼서 who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써도 틀렸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love라는 사랑하다의 목적어 자리에 있던 whom이기 때문에 목적격으로 whom을 써야 되지만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왔을 때는 whom을 써도 되지만 m자를 빼서 who라고 써도 틀리지는 않는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o do you love나 또는 whom do you love나 둘 다 당신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는 뜻의 의문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그 비동사의 의문문 할 때 했던 내용인데요. 자, 의문사 중에서도 의문 대명사는 who, what, which 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요
요 세 가지는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대명사라서 명사의 일을 하는 거죠. 명사의 일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문 대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서도 주어 자리에 쓰이면, 이 의문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이면 그 문장의 의문문의 어순은 평서문의 어순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의문사가 주어로 쓰인 의문문은 평서문의 어순하고 똑같고 뒤에 물음표만 붙이면 의문문이 된다. 평서문하고 똑같이 쓰고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who loves you, 누가라는 요 말 자체가 의문사이지만 주어죠. 누가가 주어입니다. 누가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요 문장이 의문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요 옷은 그대로 쓰고 물음표만 쓰면 됩니다. 물음표만 쓰면 누가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평서문이 물음표만 붙이면 누가 당신을 사랑하느냐 라는 의문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의문사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문장의 순서를 바꿀 필요가 없고 문장의 단어들을 바꿀 필요가 없고 물음표만 붙이면 그대로 의문문으로 바뀐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What makes you happy? 무엇이라는 이 자체가 주어죠.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만든다. 근데 실제로 이런 말은 쓰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무엇이라는 것은 이 who처럼 의문사이기 때문에 의문문에서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평서문이 거의 만들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다인데 요 문장도 의문사 what이 주어이기 때문에 요 단어들을 그대로 쓰고 뒤에 물음표만 붙이면 What makes you happy? 라고 하면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죠? 라고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문장 그대로 쓰고 물음표만 붙이면 의문문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What brings you here? 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우리 생활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무엇이 당신을 여기에 데리고 온다. bring이라는 것은 데리고 오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데리고 가다는 뭐죠? 이 bring의 반대말 데리고 가다는 take를 쓰죠. take는 데리고 가다고 데리고 오는 것은 bring입니다. 그래서 what brings you here라고 하면 무엇이 당신을 여기에 데리고 온다 라는 뜻인데 역시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어순을 바꿀 필요가 없고 물음표만 붙이면 이 문장이 그대로 의문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what brings you here라고 물음표를 붙이면 무엇이 당신을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라고 묻는 말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현은 영어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무엇이 당신을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즉 무엇이 당신을 여기에 오게 했느냐 이렇게 해석은 되지만 실제로 이게 무슨 뜻이죠? 당신 여기 왜 왔어요? 이런 얘기죠. 여기 왜 왔어요를 영어로 할 때 왜 왔습니까? 여기 왜 왔습니까를 영어로 할 때 What brings you here라는 요 문장을 씁니다. 그렇지만 요 문장은 당신이 여기에 왜 왔느냐라는 것을 그대로 썼다기보다는 무엇이 당신을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무엇이 당신을 여기에 오게 만들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당신 여기 왜 왔죠? 라는 뜻의 생활 영어 표현입니다. 요 문장은 땡큐나 How are you처럼 유명한 문장입니다. 생활 영어에서 통째로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who나 what이나 이런 단어들 또 which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의문사가 주어 자리에 쓰여 있으면 의문문에 그 문장 바꾸는 거, 의문문으로 바꾸는 것은 다르게 할 필요가 없고 의문사가 이렇게 주어로 돼 있으면 문장을 그대로 써서 뒤에 물음표만 붙이면 바로 의문문이 만들어진다. 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의 의문문을 공부할 건데요. 자, 우리 앞에서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그 비동사하고 주어하고 두 개를 자리를 바꾼다고 했죠. 도치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하고 비동사가 있으면 주어 비동사를 자리를 바꾸면 의문문이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조동사도 의문문을 만들 때는 주어 뒤에 조동사가 오면 이 주어하고 조동사를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의문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주어 뒤에 조동사가 있고 조동사는 언제나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고 했죠. 자, 이런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이 주어하고 조동사 요 두 개를 도치시켜서 조동사 주어로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하고 비동사가 있을 때 의문문 만드는 것처럼 주어하고 조동사가 있더라도 조동사 주어를 두 개 자리만 바꾸면 의문문이 만들어진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You can play the guitar라고 하면 당신은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다 라는 말인데 요거를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you하고 can이라는 이 주어하고 조동사를 can you play the guitar? 이렇게 can하고 you를 자리를 바꾸면 의문문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했던 거죠. have been to. have been to라고 하는 요 세 단어는 한 단어처럼 완전히 외웁시다. have been to가 뭐냐 하면 어디에 갔다 왔다. 어디에 갔다 왔다라는 수거이고요. 외워야 되는 공식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 have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뒤에 been이라는 과거분사를 써서 have been to는 어디에 갔다 왔다라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이럴 때 have는 조동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일반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You have been to 사이판이라고 하면 당신은 사이판에 갔다 왔다라는 건데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이럴 때 have는 이 can처럼 조동사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can이 의문문이 되면 이렇게 앞에 온 것처럼 have도 의문문이 되면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 you하고 자리를 바꿨죠. Have you been to 사이판?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사이판에 갔다 왔습니까? 라는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동사의 의문문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6강 일반 동사의 의문문과 조동사의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13강부터 이번 16강까지 4번의 강의에 걸쳐서 비동사의 부정문, 그리고 비동사의 의문문, 그리고 일반 동사의 부정문, 일반 동사의 의문문, 그리고 조동사의 부정문, 조동사의 의문문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중간에 의문사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자,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학습을 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